F-14 톰캣은 순항 속도에서 마하이 34로 단 몇 분 만에 전환할 수 있으며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날개 스윕을 조정합니다. 이 놀라운 기능 덕분에 톰캣은 역사상 가장 정교한 전투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룹만 F-14 톰캣은 전례 없는 엔지니어링 혁신과 탁월한 전투 능력을 결합하여 30년 이상 해군 항공을 지배해왔습니다. 가변 스윕 날개, 첨단 레이더 시스템, 1차 자슈 해리의 놀라운 항속거리는 항모 기반 전투기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2006년에 퇴역했지만 F-14 톰캣은 전투기 설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항공 엔지니어링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혁신적인 날개 설계부터 복잡한 전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F-14 톰캣을 항공기술의 걸작으로 만든 놀라운 엔지니어링 업적을 살펴봅니다. F-14 설계 요구사항의 진화. 1950년대 후반 US 해군은 가시거리 밖에서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소련 장거리 폭격기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이 도전은 F-14 톰캣의 기본 요구사항을 형성하게 됩니다. 소련의 전략 폭격기 함대는 미국을 크게 위협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주요 폭격기에는 항속거리 9,300마일, 적재 중량 33,000파운드의 투-95베어와 항속거리 4라이 500마일에 시속 6교 50마일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투-16베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폭격기들은 기존 전투기 요격 범위를 훨씬 넘어선 곳에서 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함대 방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F-22의 설계는 두 가지 중요한 요구사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째, 장거리에서 표적과 교전할 수 있는 함대 방어 요격기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둘째, 공중 우위 전투기로서 기능해야 했습니다. 항공모함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해군이 각 임무에 맞는 별도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 역할 수행 능력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 그럼만 엔지니어들은 영구 고정식 대신 피닉스 미사일용 탈착식 무기 팔레트를 개발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설계 선택 덕분에 F-14는 500마일의 무급유 전투 방향을 유지하면서 임무 요구 사항에 따라 무장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작전의 요구는 F-14의 설계 진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F-111B가 항공모함 운용에 너무 무겁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해군은 1968년 VFX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그룹만의 대응은 항공모함의 제한된 공간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더 가볍고 민첩한 항공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설계에는 거친 이착륙을 위한 견고한 랜딩 기어 등 항공모함 운용을 위한 특수 기능이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팀은 비행 중 20도에서 68도까지 조정할 수 있는 가변 스윕 날개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속 요격과 저속 항공모함 착륙 모두에 최적화된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F-15의 개발은 공군 항공기와 공통성을 추구하던 국방부의 초기 추진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대신 함대 방어, 공중 우위, 항공모함 운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단일 플랫폼으로 결합하여 해군 항공의 고유한 과제에 대한 특화된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혁신적인 가변 스윕 윙 시스템. F-14 톰캣에 통합된 가변 스윕 윙 기술은 동시대 항공공학 분야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혁신적인 시스템은 특정 비행 요구 사항에 맞게 날개를 다양한 구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기에 뛰어난 적응성을 부여합니다. 20도의 전방 스윕 각도로 날개를 배치하면 이착륙에 최적화되어 중요한 비행 단계에서 향상된 양력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순항 시에는 날개를 중간 각도로 조정하여 장거리에서 공기역학적 효율성과 연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속에서는 날개를 최대 68도까지 뒤로 젖혀 항력을 최소화하고 항공기가 놀라운 최고 속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항공모함 갑판에 콤팩트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된 75도의 오버스윕 위치는 톰캣의 작전 다목적성과 해군 항공의 독특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은 F-14를 획기적인 전투기로 정의한 정밀성과 독창성의 조화를 잘 보여줍니다.
윙 스윕 시스템의 핵심은 견고한 기계 설계에 있습니다. 그룹만 엔지니어들은 기계적 상호 연결을 통해 완벽한 동기화로 작동하는 수중 기계식 스크류잭 액추에이터를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초석은 전자 빔 용접을 통해 만들어진 티타늄 박스 빔 구조로 기존의 볼트 강철 설계에 비해 무게를 900파운드 줄이면서 뛰어난 강도를 제공하는 기루만의 혁신 기술입니다. 날개 피벗 포인트는 동체 중심선에서 8피트 11인치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전략적인 배치 덕분에 고정익 장갑에 무기를 장착할 수 있어 이전 설계에서 심각한 항력 문제를 일으켰던 복잡한 회전 파일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앙항공 데이터 컴퓨터는 두 개의 독립적인 전기 채널을 통해 윙 스윕 시스템을 관리하여 중복성을 보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마하와 고도에 따라 날개 위치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비행 범위 전체에서 최적의 양력대 항력 비율을 유지합니다. 비상 시나리오를 위해 엔지니어들은 기계식 백업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전용 비상 윙 스윕 핸들은 유압 밸브에 직접 연결되어 전자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최대 윙 스윕 변화율은 정상 조건에서 초당 약 15도에 이릅니다. 가변 지오메트리 설계는 다양한 비행 영역에서 탁월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고속에서는 스윕백 구성이 날개의 두께 대 코드 비율을 줄여 항공기가 마하 2, 4의 최대 속도 요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속 운항 시 전방 스윕 포지션은 양력을 증가시키고 기동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시스템에는 스윕 전환 시 날개와 동체 사이의 틈을 막아 원활한 공기 흐름을 보장하는 팽창식 캔버스 백 같은 혁신적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날개 고정 부분의 접이식 글러브 베이는 아음 속에서 초음 속으로 전환하는 동안 발생하는 양력 중심 이동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엔지니어링 팀의 디테일에 대한 관심은 유압 시스템 설계로 확장되어 앞날개와 뒷날개의 움직임을 위해 서로 다른 펌프 구성을 구현했습니다. 전진 이동에는 고정 변이 펌프를 통해 분당 약 1도 유량이 필요하고 후진 이동에는 가변 변이 펌프로 관리되는 그 2배의 유량이 필요합니다. 첨단 소재 및 제조. 첨단 소재는 F-14 톰캣의 뛰어난 성능을 구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항공기의 제작은 경량 소재와 혁신적인 제작 기술을 결합한 항공 제조 기술의 중요한 도약을 상징합니다. 티타늄의 광범위한 사용은 전투기 제작에 있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티타늄 부품은 윙박스 및 피벗, 상부 및 하부 날개 스킨, 주요 구조용 랜턴, 주요 하중 지지 요소 등 F-14 구조의 약 25%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티타늄 적용 덕분에 F-14는 7.5 중력의 기동 하중을 견딜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수명을 늘리기 위해 함대 운용 시에는 6.5 중력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티타늄은 경량, 강성, 강도가 결합된 소재로 높은 비용과 제조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고응력 부품에 이상적이었습니다. F-14의 설계자들은 특히 항공기 조종면에 첨단 복합 소재를 사용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평 스테빌라이저는 붕소 섬유 구조를 통해 혁신적인 소재 엔지니어링을 선보였습니다. 이 복합 구조는 붕소 섬유로 된 메인 구조 박스, 유리 섬유 전면 및 후면 빔, 알루미늄 허니콤 코어 섹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높은 전단 강도가 필요한 부위에서는 엔지니어들이 티타늄 오버레이를 사용하여 복합자의 구조 전체에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섬유 복합재의 조기 도입으로 F-14는 항공 소재 기술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룹만은 이러한 첨단 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조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혁신은 티타늄 부품의 전자빔 용접을 구현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가변 스윕 날개를 지지하고 비행 하중을 흡수하는 중앙 박스 BM 구조를 구성하는 데 특히 유용했습니다. 전자빔 용접 공정은 기존의 볼트 체결 강철 설계에 비해 900파운드의 놀라운 무게 감소를 달성하면서 뛰어난 강도를 제공했습니다. 제조 공정에서는 구조적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용접 파라미터와 환경 조건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제작 과정에서 재료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한 고정 장치와 취급 절차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제조 기술의 성공은 프로토타입 F-14의
박스 빔이 충돌 후에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구조 설계 및 제작 방법을 검증하면서 극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추진 시스템 개발. 추진 시스템 개발은 F-14 톰캣의 작전 능력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엔진 선택은 항공기 수명 내내 중요한 엔지니어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F-111B 프로그램에서 계승한 초기 프랏 믹 휘트니 TF-30 P412 A 엔진은 각각 2,900파운드의 정적 미설치 추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전소는 신뢰성 문제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이 엔진은 특히 고각 기동과 급격한 스로틀 조정 시 압축기 정지에 취약하여 서비스 기간 동안 약 40대의 F-10대가 손실되었습니다. 9피트의 넓은 엔진 간격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한쪽 엔진이 정지하면 비대칭 추진력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평평한 회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군 장관 존 F. 리먼 주니어는 F-14 TF-30 조합을 아마도 수년 동안 우리가 겪은 최악의 엔진 비행기 불일치라고 설명했습니다. 1987년 미 해군은 F-14 톰캣 함대에 제너럴 일렉트릭 F-110GE400 엔진을 장착하는 중추적인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능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어 이전 동력 장치의 주요 한계가 해결되었습니다. F-110 엔진은 추력대 중량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최대 항공기 중량에서도 73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F-14의 민첩성과 속도가 향상되어 공대공 전투와 타격 임무 모두에서 작전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F-110 엔진의 가장 획기적인 특징 중 하나는 애프터버너에 의존하지 않고 항공모함 발사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으로 연료 절약은 물론 항공기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엔진은 높은 고도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여 대기권 상공에서 요격 임무와 교전에 중요한 3,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향상된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F-110GE400은 이전 모델에 비해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2단 저압 터빈으로 구동되는 3단 팬과 1단 고압 터빈으로 구동되는 9단 컴프레서로 구성되어 전체 압력비 30, 4와 바이패스 비율 87을 달성했습니다. F-110의 정교한 추력 관리 시스템에는 최신 FA-데크 시스템의 초기 전신인 어그멘터 팬, 온도 컨트롤러가 통합되었습니다. 이 디지털 제어 시스템은 엔진 작동과 가변 배기 노즐을 모두 관리하여 기계적 제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혁신은 항공모함 착륙 시 자동으로 엔진 추력을 약 10세트 감소시켜 선상 고정장치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고정장치 추력 감소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 랜딩 기어에 무게가 감지되어 어레스트 후크가 전개되면 작동합니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예산 제약으로 인해 TF-30 엔진에서 F-110 엔진으로의 전환이 늦어졌습니다. F-110이 도입된 지 9년이 지난 1996년까지 새 엔진을 장착한 톰캣은 126대에 불과했고 EH-2대의 항공기는 기존 TF-30 엔진으로 계속 운항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업그레이드 과정으로 인해 일부 F-14A는 2004년까지 문제가 있는 TF-30 엔진을 장착한 채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전투 시스템 통합. F-14 톰캣의 전투 능력의 중심에는 공중전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통합 무기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의 전투 시스템은 장거리 탐지와 전례 없는 다중 표적 교전 능력을 결합하여 전투기 능력의 비약적인 도약을 상징합니다. ANA 기구 레이더 시스템은 공중 요격 능력의 기술적 경이로움으로 2005년까지 가장 강력한 레이더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직경 36인치의 평면 배열 안테나를 장착하고 최고 출력 12kW를 제공하는 이 첨단 시스템은 탁월한 범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밀도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의 뛰어난 기능 중 하나는 펄스 도플러 탐색 모드로 277km의 엄청난 거리에서 폭격기 크기의 표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상적인 것은 최대 24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추적 중 스캔 모드로 복잡한 공중 전투 시나리오에서
여러 위협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시스템의 펄스 도플러 단일 표적 추적 모드는 교전 시 정확한 정확도가 필요한 미사일에 장거리 유도 기능을 제공하여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광역 감시의 경우 범위 탐색 모드를 통해 넓은 작전 구역에서 포괄적인 탐지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잼각도 추적 모드는 전자전 대응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레이더가 전자파가 심한 환경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N/AWG-9의 정교한 신호 처리 기능 덕분에 공격적인 ECM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전파 방해가 심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표적 추적을 보장합니다. 최신 레이더 경고 수신기가 탐지하기 매우 어렵도록 설계되어 적의 존재를 식별할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전술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AIM-54 피닉스 미사일 시스템은 장거리 공대공 교전 능력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마하 5에 가까운 속도로 8100, 공관 피트 고도에서 작동하는 피닉스는 100캐리 이상의 사거리에서 표적을 교전할 수 있습니다. F-14의 무기 제어 시스템은 6개의 피닉스 미사일을 6개의 서로 다른 표적에 유도하는 기능을 통해 여러 표적에 대한 동시 교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기능은 38초 동안 6개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4개를 직접 명중시키는 6대6 미사일 사격 테스트에서 입증되었습니다. F-14 톰캣의 전자전 제품군은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광범위한 위협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포괄적이고 첨단 방어 시스템을 대표합니다. 이 세트의 핵심은 전략적으로 배치된 4개의 안테나를 활용하여 승무원에게 전체 스펙트럼 범위를 제공하는 AN/ALR-67 레이더 경고 수신기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적대적인 플랫폼의 레이더 신호를 감지하고 분석하여 조종사에게 중요한 상황 인식을 제공하고 적시에 회피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가오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N/ALE-39 대책 분배 세트가 항공기에 통합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 유도 미사일과 열추적 미사일을 혼동시키기 위해 왕겨와 플레어를 미끼로 배치하여 F-14로부터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우회시켰습니다. 이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이 항공기는 지대공 및 공대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방어 계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보완하는 AN/ALQ-100 및 AN/ALQ-126 방어 전자 대책이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표적 시스템을 교란하여 전자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신되는 레이더 신호를 분석하고 적절한 재밍 대응을 생성하는 한편 RWR은 정확한 위협 방향과 거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전자전에 대한 이러한 통합 접근 방식은 특히 첨단 레이더 및 미사일 능력과 결합되었을 때 F-60가 적대적인 환경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F-14의 다재다능함은 무기 구성으로 확장되어 공대공과 공대지 역할에 모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676발이 장착된 내부 M61, A1 벌컨 대포와 함께 AIM-54 피닉스, AIM-7 수페루,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파생형에는 정밀 유도 폭탄 투하 및 전투 피해 평가 기능을 갖춘 랜턴 표적 시스템이 통합되었습니다. 통신사 운영 엔지니어링. 항공모함 운용을 위한 엔지니어링은 항공모함의 제한된 공간에서 F-14 톰캣을 운용할 수 있도록 탁월한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이 항공기의 특수 시스템은 해군 항공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상징했습니다. F-15의 캐터펄트 발사 시스템은 743 50파운드에 달하는 기체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정교한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통합했습니다. 증기 동력식 캐터펄트 시스템은 단 2초 만에 항공기를 시속 0에서 170마일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발사 시스템의 효율성은 컴퓨터 제어 압력 조절 시스템, 투석기 부착을 위한 강화 노즈기어, 최적의 이륙 구성을 위한 가변 날개 스윕 위치, 자동 추력 관리 시스템 등 여러 핵심 구성 요소에 달려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F-14가 사실상 핸즈오프 캐터펄트 발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을 개발하여 이 중요한 단계에서 조종사의 업무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러한 자동화는 발사 중 수면에 부딪히거나 과도하게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종사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했던 F4와 같은 이전 전투기에 비해 크게 발전한 것입니다. 복구 시스템에는 항공모함 착륙의 극심한 힘을 관리하기 위해 견고한 엔지니어링 솔루션이 통합되었습니다. 랜딩 기어 시스템은 이중 노즈 휠 구성과 넓은 간격의 단일 메인 휠을 특징으로 하며 항공모함 운항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항공기의 가변 스윕 윙 시스템은 복구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접근하는 동안 날개를 최대 전방 20도까지 확장하여 저속에서도 최적의 양력과 제어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F-10D가 날개를 68도까지 완전히 펼친 상태로 착륙할 수도 있었지만 이러한 구성은 착륙 속도와 관련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갑판 처리 혁신은 제한된 항공기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항공기가 주차할 때 날개를 75도까지 오버스윕하여 수평 안정장치를 겹쳐서 갑판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윈테일 구성은 공기역학적 성능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설계는 항공기의 전체 높이를 항공모함 경납고 갑판의 제약 조건에 맞도록 줄이는 동시에 높은 공격 각도에서 항공기 제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엔지니어링 솔루션은 성능 요구사항과 운영 실용성 사이에 신중한 균형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F-10C의 갑판 처리 시스템에는 신속한 전개와 유지 보수를 위한 특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모함 운용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견고한 랜딩 기어 시스템은 일상적인 운용과 비상 상황 모두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이라크 자유작전 기간에만 F-17가 255 47번의 전투 출격을 수행하는 등 광범위한 전투 전개 과정에서 그 시스템이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항공모함 운영 시스템의 통합은 놀라운 엔지니어링 선견지명을 보여주었습니다. 걸프전과 그 이후의 작전 기간 동안 F-14는 항모갑판에서 전투 항공 순찰, 정찰 임무, 타격 작전을 수행하면서 높은 작전 준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항공모함에서 작전하는 동안 다양한 임무 프로파일에 적응할 수 있는 이 항공기의 능력은 엔지니어링 설계 선택을 검증하고 해군 항공의 초석으로서의 위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파일럿 인터페이스 및 컨트롤 F-14 톰캣의 조종사와 기계 사이의 정교한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인 컨트롤과 고급 시스템 관리 기능을 결합하여 1970년대 항공기술의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F-15의 조종석은 조종사와 레이더 요격 담당관 사이에 승무원 협조를 최적화하는 텐덤 좌석 배치가 특징입니다. 조종석의 디자인은 360도 시야를 제공하는 버블, 캐노피와 전략적으로 배치된 4개의 거울로 강화된 가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중요한 비행 데이터를 투사하는 카이저 제조 헤드업 디스플레이, 항법 정보를 위한 수직 디스플레이 표시기, 전술 인식을 위한 수평 상황 표시기, 승무원 조정을 위한 고급 상호 통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VDGAR 시스템은 조종사의 시야의 직접 다이빙 각도, 공격 각도, 풍속, 고도 등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여 조종사의 상황 인식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 첨단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조종사의 피로를 줄이고 100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 동안 전투 효율성을 개선했습니다. 1995년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의 도입은 F-14 톰캣의 항공기 제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안전과 성능을 모두 향상시켰습니다. 이 첨단 시스템은 항공기의 기존 수력 기계식 제어에 입증된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구형 아날로그 안정성 증강 시스템을 대체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합한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은 다양한 비행 체제에서 톰캣의 조종 특성과 운영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항공기가 높은 각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수정 제어 입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스핀 방지 보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특히 공격적인 기동이나 불리한 공기 역학 조건에서 스핀 발생 위험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정밀한 에일러론과 방향타의 상호 연결 기능을 구현하여 측면 진동 운동인 덧치로를 최소화하는 로직을 통합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항공기의 안정성과 반응성이 향상되어 난기류 또는 고속 조건에서 더 부드러운 비행 역학이 보장됩니다.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은 항공모함 운항 중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까다로운 착륙 접근 시 향상된 제어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어 입력을 개선하고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해군 항공의 핵심 역량인 항모 갑판에 보다 안전하고 정밀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중앙항공 데이터 컴퓨터는 375kHz에서 작동하고 초당 9335개의 명령을 실행하는 MP944 칩셋을 통해 중요한 비행 매개 변수를 관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항공기 성능 매개 변수를 모니터링하면서 날개 스윕 위치와 기동 플랩을 제어했습니다. F-10C의 비상 시스템은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중복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화재 감지 시스템은 전체 길이에서 화씨 600도 이상의 온도를 감지하거나 국부적인 구간에서 화씨 1000도 이상의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이중 감지 루프를 활용했습니다. 비상 절차에는 즉각적인 복구를 위한 스풀다운 에어스타트, 작동 중인 엔진을 사용하는 크로스블리드 에어스타트, 450노트 이상의 속도가 필요한 윈드밀 에어스타트 등 3가지 방식의 정교한 엔진 재시동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상 전원 시스템은 주 전원 손실 1초 이내에 중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복합 유압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전용 발전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비상시에도 필수 비행 제어 및 항공 전자 장치의 지속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이 화재 진압 시스템은 엔진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설계된 저독성 약재가 포함된 이중병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낮은 공기 속도에서 시스템의 효과가 증가하여 진압 약재가 엔진룸에 더 오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및 안정성. F-14 톰캣의 복잡한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려면 접근성과 신뢰성의 균형을 맞추는 혁신적인 엔지니어링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이 항공기의 유지보수 아키텍처는 이러한 첨단 전투기의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접근 방식을 대표합니다. F-14의 동체에는 중요 시스템을 신속하게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된 액세스 패널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2가지 주요 유형의 액세스 포인트를 개발했습니다. 자주 검사하는 항목을 위한 푸시 버튼 작동식 도어와 덜 자주 접근하는 구성 요소를 위한 나사 고정식 패널입니다. 이 이중 액세스 시스템은 유지보수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항공기의 수많은 내부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비행 전 점검이 필요한 부품에 초점을 맞춘 설계로 지상 승무원의 작업량을 줄여주는 퀵 릴리스 메커니즘을 통합했습니다. F-14 톰캣의 유지보수 일정은 항공기 가용성을 극대화하고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심하게 구성된 3단계 접근 방식을 따랐습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까다로운 전투 작전 중에 톰캣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조직 5레벨 단계에서는 30비행 시간마다 또는 매월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며 신속한 부품 교체와 즉각적인 수리를 통해 항공기를 계속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유지보수 수준은 신속한 실행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다운타임을 최소화하여 텀차티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년마다 실시되는 중급 I 레벨 유지보수에는 진단 테스트와 보다 상세한 수리가 포함되며 전문 장비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장 포괄적인 수준인 디포트 레벨 유지보수는 4년마다 또는 비행시간 1, 공원시간 후에 수행됩니다. 이 오버홀은 항공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복원하여 서비스 수명을 효과적으로 재설정해야 했습니다. F-17의 모듈식 설계 철학은 특히 5레벨 유지보수 시 매우 유용했습니다. 부품을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승무원들이 필수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전투 배치 시 처리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임무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러한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F-14의 복잡성은 D레벨 정비에 필요한 엄청난 노력에서 드러납니다. 한 번의 오버홀에는 6명의 항공전자공학 전문가, 3명의 무장기술자, 3명의 기체 및 동력장치 전문가, 6명의 품질관리 검사관 등 전문팀이 참여하여 최대 16, 공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팀들은 항공기가 엄격한 운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작업했습니다. F-17의 진단 시스템도 서비스 기간 동안 크게 발전하여 첨단 테스트 장비를 통합하여 결함 식별 및 수리를 간소화했습니다. 내장된 테스트 시스템을 통해 유지보수 담당자는 중요 구성 요소의 문제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격리하여 가동 중단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중앙 진단 시스템은 유압, 전기 성능, 엔진 파라미터 및 비행 제어 응답과 같은 주요 하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러한 기능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항공기가 노후화됨에 따라 유지보수 요구사항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전체 오버홀에 3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보관 중인 항공기를 복원하는데 최대 42, 공곤 시간의 작업이 필요했으며 이는 노후화된 기체 유지보수의 복잡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지보수 데이터 기록 시스템은 부품 성능과 고장률을 추적하여 예측 가능한 유지보수 일정을 수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복잡성으로 인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AN/AVG9 레이더 시스템을 비롯한 항공기의 정교한 전자장치를 관리하는 데 특히 유용했습니다. 접근 가능한 정비 지점과 모듈식 시스템을 설계한 엔지니어링 팀의 선견지명은 F-14의 서비스 수명을 당초 예상보다 훨씬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공기가 노후화됨에 따라 유지보수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시스템의 견고한 설계 덕분에 기술 승무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정교한 전투기를 계속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F-14 톰캣은 획기적인 기술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다목적성을 결합한 항공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변 스윕 날개 시스템, 첨단 레이더 기능, 강력한 F-110 엔진은 전투기 성능을 재정의했으며 항모 작전을 위한 특수 기능은 해군 과제에 대한 적응력을 강조했습니다. 톰캣의 모듈식 설계와 진단 시스템은 복잡하고 유지보수가 까다롭지만 수십 년의 서비스 기간 동안 준비 상태를 보장했습니다. F-1 엔지니어링, 전투 능력, 해군 항공에서의 역할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 항공기를 상징적으로 만든 이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